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증명을 하는 시간인데 일단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매우 한정돼 있어요. 거기 나오는 몇 개의 나오는 내용들만 잘 기억을 하고 이용을 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부등식에 자주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일단 볼게요. A, B가 일단 실수일 때 이게 A, B가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는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했었죠.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대요. 자, 이거 자주 이용되는 거니까 아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어요. 자, 만약에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두 수가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수를 일단 빼보면 대소가 어떻게 되는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이 뺐는데 0이래요. 그러면 A와 B가 같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이거 이항시켰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고요.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같은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일단 빼보면 됩니다. 일단 빼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실수는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그런 실수 두 개를 더했다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0이 된다? A도 0이고 B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 명제에서 워낙 자주 했던 거라 별표 치시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이 좀 특이한 건데 특이한 건 아니고요.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제곱도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요 관계를 볼게요. A와 B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원래 빼보면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과 루트 8 이런 거. 얘네들 뺄 수가 없잖아요. 3 빼기 루트 8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곱해서 빼면 돼요. 제곱해서. 그러면 보세요. 일단 A제곱 B제곱을 빼요. 근데 이게 0이래요. 그럼 A와 B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고요. A제곱에서 B제곱을 뺀데 0보다 크다? 그럼 A제곱이 B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게. 그런데 요거 말고요. 요거는 A가 0이고 B가 0일 때도 성립해요. 예외적으로.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왜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되느냐? 이런 경우 때문이에요. 만약에 3과 2가 있으면 당연히 제곱해도 3이 크고 제곱해도 제곱한 게 크죠. 근데 마이너스 3과 2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땐 2가 크거든요. 그런데 제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만 부등호가 변하지 않고 제곱해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다? 만약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작다면 작다면이 왜 나와요? b도 크다면 a보다 b가 크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6번.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해야 될지.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나 그냥 원래수를 제곱하는 거나 똑같다. 예를 들면 음수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나 그냥 마이너스 2 자체를 제곱하는 거랑 어때요? 같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2와 절대값 3을 곱하는 것이나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해서 나중에 절대값을 하는 것이나 이거 둘 다 6이죠.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항상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A가 2예요. 그럼 절대값 2나 그냥 2나 네, 얘가 같아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에요. 그럼 절대값 A나 절대값 0이나 그냥 0이나 얘가 같죠. 세 번째.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다.
절대값 마이너스 2하고 그냥 마이너스 2 중에 이게 크죠. 그러니까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절대값 쪽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거 말고 사실 몇 개 좀 더 있긴 한데 주로 이렇게 나오고 1번 요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두 수가 다 양수다 요런 조건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뭐 0일 때도 있긴 한데 그건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절대부등식에서 자주 이용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명제나 뭐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들이라 익숙한 내용들일 테고요. 오늘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게 두 번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고요. 세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일단은 2번 산술기하평균 관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산술평균이 무슨 뜻인지 기하평균이 무슨 뜻인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평균 하면 이렇게 쓰지 않나요? 뭐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 평균을 낸다. 뭐 수학이 90점이고 영어가 뭐 100점이다. 그럼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죠.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평균은 우리가 뭐 가진 숫자들을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뭐 두 개를 더했으면 두 개로 나누고 세 개를 더했으면 세 개로 나누고 이런 게 평균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게 다 산술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하가 도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이라는 뜻이어서 도형과 관련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약간 넓이랑 관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4고 여기가 9다. 그럼 이게 넓이가 원래는 36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36의 루트 씌우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6, 6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낸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자, 근데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만 쓸 수 있느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A와 B라는 숫자가 있으면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야 산술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뭐 여기에서 얘가 A고 얘가 B면 넓이가 AB죠? 그러면은 얘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루트 AB가 한 변 길이가 되니까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그런데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중에서 무조건 산술평균이 크고 아니면 같대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대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학교 서술형에서 이런 문장 하나 빼면은 무조건 감점되는 포인트거든요.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왜 성립하냐?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크기를 비교하려면 무조건 빼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를 일단 빼봐요. 왜냐? 우리가 이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우리가 물론 책에 나왔으니까 틀린 말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산을 해보다가 진짜로 이렇게 되네? 그러면 네 말이 맞구나. 이런 흐름으로 되는 게 증명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과정으로 정말 흐름이 되는지. 자, 일단 빼보려고 했더니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져요. 왜냐, 여기 루트가 있어서 유리수하고 무리수 사이에 덧셈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뺄 수 없고 제곱해서 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곱해서 뺄 때는 둘 다 양수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둘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볼게요. 자, 제곱해서 빼면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B예요. 그럼 이거 통분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가 돼요. 그럼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A, B가 실수인데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4로 나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요걸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제곱하기 전에도 아이고 제곱을 또 왜 하죠? 제곱을 하지 않았을 때도 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항시켜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ab. 결국 얘가 말한 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이 증명이 맞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증명을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증명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에다가 필기를 하세요. 자, 원을 그릴게요. 그 원을 그리고 이걸 지름이라고 할게요. 지름 AB라고 하고, 이 원 중간에 당연히 중심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원 어딘가에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여기 어딘가에다 점을 하나 찍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 다음에 C에서 A, B로 수선을 하나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소문자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소문자 B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배웠던 공식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은 이거 직각상 공식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즉 A, B를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BH 곱하기 BC. 아니면 산을 이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AH를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이 길로 가거나 이 길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BH 곱하기 CH. 만약에 요 길로 산을 왔다 갔다 하면, 즉 AC를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CH 아니면 CB로 집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외우세요. 이 공식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자, 그러면 저 공식에 따르면 CH 제곱이 AH 곱하기 BH예요. 그런데 CH 제곱을 이거를 소문자 A라고 나타내고 얘를 소문자 B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면 CH 제곱이 AB란 얘긴데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CH가 풀마 루트 AB잖아요. 근데 길이니까 플러스 루트 AB로만 할게요. 여기를 루트 AB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지름이 어떻게 되죠? 원의 지름 A 더하기 B예요. 그러면 반지름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C에서 O까지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가 산술평균이랑 똑같죠? 얘는 기하평균이랑 똑같네요. 그런데 초록색하고 빨간색 선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길어요? 초록색 선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큰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저 C라는 점을 좀 이동시켜 볼게요. 옆으로.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면 O 바로 딱 위에 오게. 여기다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렇게 되면 직각삼각형도 이런 모양으로 바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 빨간 선이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C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초록색 선도 이렇게 같이 와서 여기 반지름이잖아요. 빨간색 선도 이렇게 오고. 그쵸? 그러면 이때 같아져요. 언제? 여기서부터 그럼 소문자 A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해 오니까 여기가 소문자 A고 여기가 소문자 B가 되겠네요. 즉, 이 부등식이 A가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를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산술기하 평균은 물론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가 2루트 AB다. 요 형태로 사실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체크 포인트.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는 거. 이거 세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내신에만 나옵니다. 어쨌거나 근데 우리는 수시를 보기 때문에 내신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a, b, x, y가 실수일 때 쓸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외우시는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둘 다 실수긴 한데 이거 약간 a, b는 개수 느낌이잖아요. 개수. x하고 y는 문자 느낌. 자, 개수는 개수끼리 제곱해서 더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제곱해서 더해요.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를 곱한 거나 아예 한꺼번에 곱해서 나중에 제곱한 거랑 따로따로 제곱한 게 더 크다. 요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게 수학자 이름이에요.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정리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등호는 AY는 BX다. 이것도 당연히 언제 성립하는지 이런 거 빼먹으면 무조건 감점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왜 성립하는지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안 할게요. 뭐 사실 이렇게 증명이 근데 살짝만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증명을 했죠? 일단 빼봤어요. 일단 뺐더니 막 식이 돼서 진짜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이건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x, y, a, b는 실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분식 증명을 할 수 있는 길이 고등수학 범위에서는 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빼라고. 일단 빼요. 이게 진짜 성립하는지 아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말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한번 해볼까? 하고 빼는 겁니다. 자, 빼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에서 4xy를 빼준다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돼요. 근데 어쨌거나 xy가 실수기 때문에 제곱했다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그럼 이 결론이 얘의 결론이잖아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4xy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항시켜보세요. x 플러스 y의 제곱 4xy.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그대로 맞네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증명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써주셔야 돼요. 이때 등호는 x가 y는 0일 때, 즉 x는 0일 때 성립한다.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아예 이렇게 해보세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4xy.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등호가 성립할 때만 딱 여기서 두 가지 경우잖아요.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만 빼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4xy고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0이잖아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0이에요. 그럼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0이 나오려면 x랑 y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x가 y일 때 요 등호가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얘가 주장하는 바가 이래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a 더하기 b를 루트한 것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 네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볼까? 그럼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빼라고요. 일단 빼려고 했는데 루트가 섞여 있어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제곱해서 비교한다. 근데 제곱할 때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A하고 B하고 양수래요. 물론 0일 때도 있지만 이거 예외적으로 A가 0이랑 B가 0일 때 성립하나 봐요. 그러면 보세요.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양변을 제곱하는 게 아니고 각각을 제곱을 해볼게요. 각각을.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빼기 루트 A 플러스 B. 이렇게 안 빼지니까 제곱해서 뺍니다. 각각 제곱해서 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워져서 2 루트 AB만 남아요. 그런데 A와 B가 0보다 크다고 했고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예요? 이 숫자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루트 씌운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배를 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성립하니까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항시키면 얘 말이 맞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그냥 같다고 놓고 하면 돼요. 같다고. 그러면 이 루트 AB가 0일 때 성립한다. 여기서 빼세요. 여기 같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루트 AB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무조건 0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A 또는 B가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 문제 3-1번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부등식이 성립함 증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빼세요. 무조건 빼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A-B의 제곱이죠? 그러면 실수니까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고 그럼 맞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무조건 뺍니다. 루트 A 플러스 1 빼기 루트 A 더하기 1. 근데 안 빼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해서 빼세요. 제곱해서 뺄 때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절대값 이거 있었잖아요. 절대값 A의 제곱이랑 그냥 A 제곱이랑 어때요? 같죠?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은 이거 1이 아니죠? 빼기 요거를 한 번에 제곱하면 A 플러스 1과 똑같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아유 A 플러스 1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1의 제곱과 똑같아지는 거죠. 어머 큰일 날 뻔했네.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지워지고 2 절대값 A 마이너스 2A 이거 2로 묶어볼게요. 절대값 A와 A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아까 했을 때 절대값과 그냥 절대값 안 한 수가 있을 때 누가 더 크다고 했죠? 항상 절대값이 있는 애가 크고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2배 한 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부등식에 여기다 잠깐만 이거 이항시켜 볼게요. 절대값 A-A 이렇게 되네요. 양변에 2씩 곱한다고 해도 여긴 0일 거고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수로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다 한 번씩 증명해보고 보시는 거죠. 그냥 보면은 그냥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실력 하나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거 뺄게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예요. 요거는 제곱 안 해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건데 요거 이거잖아요.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럼 얘가 실수 제곱했어요.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성립하네요. 자, 3-2번은 또 동영상 멈춰놓고 얘는 지금 어떻게 뺐어요? 제곱해서 뺐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을 100% 이해를 못해도 좀 괜찮은 게 앞뒤를 약간 이해를 이렇게 보면서 아 얘가 이런 흐름으로 됐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보면 돼요. 앞뒤 내용을 보면서 파악을 하세요. 이런 빈칸 문제는 생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가 배운 적도 한 번도 없는 빈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시험도 그렇고요. 수능도 그렇고요. 근데 이 빈칸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너무 양이 많아져요. 너무 방대한 양이 되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걸 다 일일이 공부하라고 그런 의도로 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네가 이 앞뒤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니?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서 네가 다음 내용을 빈칸을 채우면서 예측할 수 있니? 이런 식의 의도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공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 얘가 증명을 할 건데 그러면 빼면 증명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냥 빼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곱을 한 거야. 그럼 제곱한 내용을 여기다 써야겠네? 그럼 제곱한 내용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2로 묶은 거 보니까 나도 그럼 2를 묶어봐야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흐름을 파악하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풀고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넘어갈게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할 건데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A 더하기 B 2 루트 AB 이 형태가 훨씬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다?
A와 B가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거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일단 X 0보다 크고 Y 0보다 크대요. 일단 이걸 준 순간 뭔가 느낌이 산술기하평균 쓸 것 같은데 라고 오셔야 돼요. 지금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떠올릴 수 있지만 학교 시험이나 그냥 일반 문제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뭘 쓸지. 이걸 보고 조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이 덩어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3x라는 숫자 하나와 4y라는 숫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네를 그냥 더한 거는 곱해서 루트 씌운 거의 2배보다 무조건 크거 나왔대. 요 공식에 맞춰서 지금 쓴 거예요, 선생님이. 이 공식이 지금 머릿속에 없으면 요 말이 지금 약간 막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요 공식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설명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무슨 말인지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공식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설명하는 게 따라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계산을 못하지만 여긴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2 루트 12 xy가 얼마라고 줬어요? 1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가 루트 24죠. 루트 24를 밖으로 꺼낼 수 있을 만큼 꺼내주면 4 루트 6이 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4y가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4 루트 6보다는 무조건 커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최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얼마? 4 루트 6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최대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물론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식 외우기 약간 급급하잖아요. 일단 여기 틀에 맞춰서 식을 쓰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x라는 숫자와 9y라는 숫자를 더했어요. 그럼 산술평균 공식이 아까 어떻게 됐죠?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러면 형태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생각해봐요. 얘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x 플러스 9y라고 쓰고, x라는 숫자와 9y라는 숫자로 구별을 해보세요. 얘가 a고 얘가 b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이 9xy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9라는 값은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3이라는 숫자로 나오니까 6 루트 xy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12가 돼요. 약분을 해주면 2 루트 xy가 됩니다. 그러면 이 xy가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xy는 4랑 같은데 4보다 무조건 작아지는 수예요. 그러니까 최대 가장 클 때는 얼마겠어요? 4일 때요. 4. 다시 한번 산술기하 평균 외우셔야 돼요. 어떤 두 수를 더한 것과 두 수를 곱한 게 있는데, 이렇게 더한 거 곱한 거,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쓸 수 있고, 등호는 a와 b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4-1번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여기 얘는 일단 여기다 써요. 그리고 얘가 하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2 곱하세요. 80xy가 되겠죠. 여기다가 xy에다 5를 집어넣어서 풀었다. 아주 잘 푸신 겁니다. 2번도 여기 3x라는 숫자와 2y라는 숫자로 구별을 해볼게요. 3x 플러스 2y 2 둘이 곱해서 6xy. 여기다가 12를 대입하고 얘는 밖으로 안 빠지네요? 그런 거 안 빠지면 그냥 안 빠지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 되죠. 이렇게 풀었다? 아주 잘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4-2번은 부등식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양수 AB라고 했네요. 그럼 그냥 양수 AB라고 생각하고 이 숫자와 이 숫자로 보겠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A제곱 플러스 16B제곱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곱해요. 16 A제곱 B제곱. 그럼 얘가 8이래요. 8, 2. 얘는 밖으로 나오면 4고 얘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8, 8, AB.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마지막 문제, 이게 조금 약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B가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고 A 더하기 B가 2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푼 사람은 안 풀렸을 거예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2 루트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이게 어찌어찌 나왔으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AB가 2잖아요. AB가 2고요. 여기다 AB를 곱해요. 그럼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AB를 A 더하기 B를 곱한 다음에 얘가 2에 해당하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2분의 1 하고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 1 더하기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산을 하면은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 전체적인 값은 얘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만 따로 볼게요.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는 이 절대값 요 곱한 수가 1이잖아요. 2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 2예요. 최소 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얘는 최소 얼마다? 2인가요? 결국 2인가요? 네. 최소값은 2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도 분배를 해보세요. 분배를 해볼게요. 자, 분배를 하면은 이렇게 분배하면 3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9y 더하기 1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15 더하기 x분의 9y 더하기 y분의 4x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15는 이미 고정된 수예요. 이렇게 고정된 수를 우리가 상수라고 하죠. 얘에 따라서 지금 최소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이 숫자만 빼가지고 x분의 9y 더하기 y분의 4x가 2 x분의 9y 곱하기 y분의 4x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워지고 2 루트 36이죠. 그래서 12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그럼 얘가 지금 최소 12니까 15, 12 더해서 최소 27이네요.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27. 그리고 이거 써야 돼요. 단 등호는 요거에 대성리.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만 나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3보다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산술기하 평균에 약간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 다 양수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아예. 넘기세요.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x 플러스 3 자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면 얘가 양수잖아요. 그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x 플러스 3의 형태를 맞추려고 일단 x 플러스 3을 바로 합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바로 빼세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이미 돼 있고요. 얘를 계산하면 4 x 플러스 3 얘 밖으로 나가면서 얘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2는 지금 상수예요. 고정된 숫자 어쩔 수 없고요. 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는 거죠. 얘만 따로 뺍니다. 4x 더하기 3 플러스 x 더하기 3분의 1 이것과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4 x 플러스 3 x 플러스 3분의 1 이거 약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루트 4니까 여기가 4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4 마이너스 12 계산해서 마이너스 8이고요. 단 등호는 얘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얘랑 같을 때 성립. 자, 또 동영상 멈춰놓고 5-라고 5-2번 풀어보세요. 문제 푸셨죠? 자, 그러면 5-1번은 괜찮을 것 같고 5-1번에서 요것만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x-0보다 크다. 그럼 이거 x-1꼴로 만든 다음에 하시는 거. 5-2번만 해볼까요? 5-2번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둘 다 x, y가 양수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여기에서 이 숫자하고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요거하고 그냥 곱할게요. 9x 플러스 2y랑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 자체를 그냥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9 더하기 y분의 9x 더하기 x분의 4y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 더하기 x분의 4y 더하기 y분의 9x. 그럼 얘는 상수고 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x분의 4y 더하기 y분의 9x가 2, 요 둘이 곱하면 바로 36이죠. 12네요. 그러면 이 숫자가 12예요. 그러면 얘는 최소 23이란 얘기가 되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18인데 이 20이네요. 그러면 20에다가 11을 더하니까 32가 되나요? 자자자 32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6이고 이 곱해서 32가 되려면 얘가 2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2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일단 코시-슈바르츠는 a, b, x, y가 전부 다 실수일 때, 그러니까 양수각국 아니어도 0이어도 음수여도 막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제곱이 자꾸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요거는 조금 공식을 그냥 갖다가 대입하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일단 x, y 1차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x와 y에 대한. 그럼 ax 플러스 by 이렇게 1차식이 있죠. 여기서 개수만 떼서 제곱해요. 그 다음에 문자만 제곱해서 더해요. 이게 한꺼번에 제곱한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약간 이렇게 크로스 계산해서 a랑 y랑 곱하고요. x랑 b랑 곱해요. 이게 같을 때 성립해요. 크로스해서. 이거 잘 외우는 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5고 여기가 45. 여기는 그냥 무조건 계산이에요.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은 5랑 45랑 곱하면 뭐죠? 이게 9 곱하기 5잖아요. 9 곱하기 5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무조건 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지금 선생님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나눴죠. 그럼 얘가 5의 제곱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5의 제곱이라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15의 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자, 여기 문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작아요. 그럼 사이값으로 나오죠. ax 플러스 by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면 15라고 써주면 되고요. 최소값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5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요. 2번도 여기서 문자만 따로 떼서 제곱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16이니까 20이죠. 곱하기 문자만 따로 계산한 거 또 20이고 그게 2x 플러스 4y 따로따로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4y의 제곱이 20제곱보다 뭐가요? 반대로 썼네요. 자,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사이값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2x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또 멈춰놓고 여기 문제 푸세요. 네, 여기는 뭐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답지 보고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을 도형에 활용을 시킨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래요. 자, 일단 길이가 800m의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밭을 만들고 4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역을 나눈다. 반 넓이 전체가 최대래요. 반 넓이 전체가 최대다. 밭 전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각각 구하여. 여기까지. 밭 전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각각 x, y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x, 여기를 y. 그런데 여기서 x에 해당하는 길이는 2개만큼 쓰였고요.
y에 해당하는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만큼 쓰였어요. 그래서 둘이 더한 게 800m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800m짜리 줄을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 넓이 최대를 구하라는 거는 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x가 양수고 y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길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보면은 이거를 하나의 숫자로 생각할게요. 2x 플러스 5y가 2, 10xy다. 그럼 얘가 800이잖아요. 800, 2, 그 다음에 10xy. n분의 2로 나눠서 400으로 만들고 제곱해요. 숫자가 왜 이렇게 커요? 10x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x는 5할 때 같다. 근데 같을 때 최대를 가지니까 2x는 5할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식 이용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죠? 2x가 5y일 때 최대값을 갖고요. 근데 2x 플러스 5y가 800이잖아요. 그럼 결국 5y 대신에 2x를 대입하면 4x가 800이에요. 그래서 x가 200. 그러면 y는 80.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마저 끝내셔야 돼요. 그냥 부등식만 푸시면 안 되고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7-1번하고 7-2번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밭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그냥 설정할게요.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 밭의 넓이는 2분의 1 xy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 동그라미라고 하고 얘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x제곱 y제곱이에요. 얘가 100이잖아요. 2. 얘는 그냥 빠져나오고. 그러면 몇 번 하면 xy가 50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xy의 최대값은 50일 때니까 여기 50을 대입해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7-2번. 혹시 7-1번을 설명을 듣고 다시 보면은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설명을 들으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레 길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겠죠. 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둘레 길이잖아요. 그럼 x 더하기 y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둘레가 사실은 4를 곱하면 둘레잖아요. 둘레는. 근데 그냥 x 더하기 y를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 코시-슈바르츠 이용해 볼게요. 여기서 개수에 해당하는 수가 1, 1이에요. 1, 1. 그럼 여기서 1제곱하고 1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게 한꺼번에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요거에 2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그냥 x 플러스 y의 제곱이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2루트 3이겠네요. 그래서 둘레 길이가 8루트 3이겠죠. 이거 0보다 큰데? 코시-슈바르츠는 상관없어요. 그냥 실수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